불어로 시청사란 단어는 호텔 드 빌입니다. 직역을 하면 도시의 호텔이지만 관광객들이 묵는 호텔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시청이란 뜻이죠. 13세기 루이 9세는 파리 시민들에게 시장을 선출하라고 요청했고 이것을 계기로 파리 시청사가 세워져 루이 9세 당시에 공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확장 공사를 거쳐 네오 르네상스식의 건물로 17세기 초에 와서 완성되었죠. 이때 프랑스는 국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건물은 그다지 중요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파리 지사가 행정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파리 시청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 혁명 때입니다.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대혁명 당시 바스티유를 점령한 혁명군은 파리 시청으로 난입하여 무기를 내주지 않은 시장을 살해했습니다. 며칠 후 이곳에 나타난 국왕 루이 16세는 혁명을 주도했던 라파이예트 장군이 만든 삼색기의 입을 맞추게 되죠. 결국 왕이 항복을 한 것인데요. 1848년 2월 혁명으로 당시 루이 필립이 물러나고 공화정이 세워지는데요. 이때 시인 라 마르티느는 이곳 파리 시청에 자리 잡은 임시정부 수반이 됩니다. 혁명 군중은 시청 앞에 나타나 붉은 깃발을 국기로 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마르티느는 혁명 군중들을 설득하여 기존의 삼색기를 지켜냅니다. 그는 군중들에게 삼색기는 조국의 영광과 자유를 나타내는 깃발로 온 세계를 누비게 될 것이라고 외치면서 붉은 깃발은 피로 물든 전쟁터의 깃발일 뿐이라고 설득하죠. 1871년 1월에는 파리 코민이 있었습니다. 적국에 항복한 정부에 반대하여 시민군이 봉기한 것인데 시민군은 시청사를 거점으로 그들의 자치정부를 세우고 베르사유에 임시정부를 설치한 정부군과 맞서 싸웁니다. 피로 얼룩진 이 파리 코민에서 시청사는 결국 화재로 불타버리고 현재의 건물은 화재로 소실된 것을 1882년에 재건한 것입니다. 시청사는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져 웅장함과 아름다움도 느끼게 하죠. 건물의 정면을 보시면 대형 시계가 있는데요. 시계 밑에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쪽으로 인접해 있는 교회는 생제르베 생프로테 교회입니다. 이곳은 16세기 때 만들어진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오르간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지하철 메트로 호텔 드 빌에서 하차하면 바로 시청사 앞에 도착합니다. 시청 광장에서는 파리 시민들을 위한 행사가 자주 개최되는 곳으로 겨울에는 시청사 앞 광장에 야외 스케이트장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우리 서울시청 앞 광장의 스케이트장도 이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내부에는 화려한 연회장 등이 있는데요. 견학하려면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파리의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퐁피드 센터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11호선 랑비토역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1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이곳은 옛 중앙시장 동쪽 보브르 거리 쪽에 있는 초현대식 건물인데요. 지상 6층, 지하 2층의 규모입니다. 이곳 퐁피드 센터는 포럼 데 알과 함께 파리의 새로운 얼굴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퐁피드 센터는 보브르라고도 부르는데 미술, 음악, 영화 등 현대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퐁피드 대통령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죠. 당시 창녀촌과 술집이 밀집해 있던 유흥가를 재개발하여 1977년 문을 연 파리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바로 프랑스 현대 건축물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퐁피드 센터입니다. 현대 국립미술관도 퐁피드 센터 안에 있답니다. 퐁피드 센터 건물은 국제공모전에서 젊은 건축가 그룹이 당선되어 설계했는데요. 이 건물은 아직도 공사 중인 듯한 외형으로 파리 시민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죠. 눈에 띄지 않게 꽁꽁 숨겨놓던 하수관과 통풍관이 건물 외벽을 장식하고 있죠. 적색, 청색,
녹색의 파이프가 밖으로 드러난 외벽과 유리로 된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파리의 오래된 건물들 속에서 신기루처럼 다가서는 이 건물은 파리의 새 관광 명소로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에펠탑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적인 문화센터 내부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하여 창조공학센터, 음악센터, 도서관, 필름, 라이브러리, 영화관, 어린이를 위한 창작활동센터 등이 있어 현대예술의 종합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센터 안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많고 5층의 시네마테크에서는 싼 값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어 부담 없이 들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편 완전 개가식 시민 도서관과 어학 실습실이 무료 개방되고 있습니다. 1층의 중앙 입구에는 안내소가 있고 1일 자유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입구 안내소에서 이벤트 프로그램이 수록되어 있는 안내지를 받아 사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관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관람 시간이 부족하다면 4층으로 바로 이동하여 전시품들을 집중적으로 관람하시길 권합니다. 2, 3층이 도서관이고 4, 5층은 국립현대미술관, 7층은 현대미술 전람회장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05년 이후에 창작된 예술 작품을 4만 5천 점 이상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들의 명작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장르도 다양해서 회화, 조각, 사진, 영화, 뉴미디어, 건축, 디자인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폼피두 센터를 방문하시면 건물 외부로 난 투명관 속의 에스컬레이터를 반드시 타보시기 바랍니다. 한 층 한 층 올라가다 보면 사크르퀘르 대성당, 에펠탑, 노트르담, 라 데팡스 등 파리의 주요 건축물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센터 밖 광장에는 동화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조각 분수 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연극계의 대가인 스타니슬랍스키를 추모하기 위한 공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장에서는 수시로 거리의 연예인들이 구경꾼들을 모아놓고 갖가지 재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앞의 광장에는 거리의 예술가들이 펼치는 각양각색의 공연을 감상하는 젊은 여행객들로 항상 붐비죠. 원래 이곳은 1일 방문객 6천 명의 관람을 예상하고 설계되었지만 실제로 다녀간 사람은 2만 5천 명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할 만큼 넘쳐나는 관람객으로 인해 입장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대기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벽의 철제가 부식되는 바람에 27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공사를 마치고 2000년의 시작과 함께 다시 문을 열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레알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중세부터 시작된 노천 시장이 현대에 이르러 초현대식 복합 상가로 변한 것이 포름 데 알입니다. 4층을 지하로만 파들어가서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공원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로 솟아오르는 건물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면서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매우 흥미롭죠. 중세시대부터 상인들이 모여들어 형성된 노천시장을 1969년 파리 교외로 이전시키면서 포름 데 알이 들어선 것인데요. 원래는 이것을 명품들, 즉 고급 쇼핑몰로 계획했었으나 지역의 특성상 업주들이 입주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약 220여 개의 상점과 영화관, 음반점, 스포츠용품점, 화장품점 등이 있는 거대한 쇼핑 문화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항상 북적거리는 곳이어서 소매치기 등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곳인데요. 지금은 밤에 오신다면 특히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